안녕하세요. 버블한 보톡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집값 추세가 상승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상승 거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등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거래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래량의 추이가 이번 달 들어서 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은 3,279건으로 올라섰지만 전달 거래량이 7,200건 정도 뚫었었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이가 3,200선에서 성큼성큼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극적으로 거래량이 가을로 접어들어가는 시점에 가서는 아주 완전히 훅 하고 떨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7월 거래가 카운터가 되겠지만 장마철과 휴가철이 끼어 있는 관계로 현장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전달 6월에 7,000건이 넘는 수준으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의 집값 추세는 단기간 안에 식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매물 역시도 8만 건에서 7만 9천 건으로 내려가더니만 다시 8만 건 수위로 올라서고 있는 추세고 그냥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입니다. 마시면 다시 차오르고 또 마셔도 차오르고 계속 마셔도 차오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매물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매물이 전적으로 거래량의 회전 속도에 의해서 사라지기에는 너무도 차오르는 속도가 빨라서 지표대로 집값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기간이 길다면 집주인들이 굳이 매물을 계속해서 오징어 말리듯이 넣어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산가치 부풀릴 수 있는 타이밍이 확보가 됐다는 건데 얼른 내놓은 매물 등 뒤로 숨겨버리지. 근데 내심 이게 자신이 없거든. 지금 집값 추이가 지속적인 모습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내 집 마련 수요들이 실수요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두 채, 세 채, 그 이상으로 집을 매집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출 조이기가 본격 시작이 되는 국면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집값 추이는 빠그러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필을 받은 나머지 특히 이 서울 집값은 엄청난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조차 부담 100배입니다. 게다가 연끌하신 분들은 좀 조마조마하거든. 월 500만 원 원금 이자를 내더라도 10억이 넘는 대출금 땡겨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쳐다봐야 하는 대목이고요. 그만큼 맹목적인 집값 상승세에 편승한 수요들이 여전히 신화처럼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데 이런 밀어올리는 수요는 결국 나흘 만에 2조 이상의 대출로 급증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밀어닥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계산식은 내가 비싸게 주고 산 집보다 2배, 3배 이상의 비싼 값을 치르고 똑같이 연끌을 하는 사람이 내 집을 사줘야 이 거래가 성립이 된다는 건데 아니 지금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시도가 파다하게 퍼지면서 거래량이 전달보다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 안 보입니까? 수요가 불같이 붙어도 가격이 소방호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집값이라는 신호가 뜨면 그냥 찬물을 싹 끼얹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불타오를 것 같던 집값도 그냥 식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누가 그렇게 월 500만 원의 빚을 갚으면서 자기 허벅지 찔러가며 모든 소비의 근원을 막아버리고 오로지 집에 대한 일념을 빚 청산하기 위해 바쁜 집을 내가 상투 잡았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도저히 맞는 그림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드디어 10만 건 넘어섰습니다. 이거 기록적인 경매 건수라 볼 수 있죠. 강제경매라는 건 결국 빚청산이 안 되는 사람의 집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자산 집행 처리하는 과정인데 10만 건이 훌쩍 넘어섰다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11년 만에 최대 규모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또 슬쩍 감춰져 있지. 이렇게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무리를 허리 부러지도록 자금을 땡긴 사람들의 최종
결과물들은 그대로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무조건 집이 오르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은연중에 집단 최민의식 같은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 것도 이렇게 치명적으로 벼랑 끝에 자기 집을 몰고 간 사람들의 현실이 버젓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가 되지 않는 것도 정말 기묘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강제 경매가 15% 이상이 치솟게 되면서 경매 물건은 앞으로 더욱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런 위기의식은 7월부터 다소 주춤해진 거래량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듯 보이고 절정의 폭염이 꺾이고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시점에선 확실히 달라진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내수 경기가 거의 극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사실. 결국 월 500만 원 빚 갚는데 다 써버리면 정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삶의 질이 훅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건 기본 소비가 돌아가질 못해. 집값 갚느라 풍차 돌리고 무한대로 돌려야 되죠.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절대로 정상적인 내수 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내수가 이렇게 꺾인 것도 한국 경제 자체의 체질적인 약화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바로 대출로 인한 소비 여력의 급감. 이런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정부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빚을 땡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파이가 확 줄어든 상황에선 여기저기 손이 닿았던 것부터 잘라야 할 판인데 어떻게 내수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선 대출 수요부터 막아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눈앞에 놓인 겁니다. 지금까지 스스로의 소비를 막고 있는 그 다음 사람들의 소비마저도 똑같은 이유로 차단막을 들이오게 될 텐데 거의 데자뷰처럼 일어나는 동일한 현상이 내수시장을 습격하게 될 겁니다. 사장님들 식당 폐업이 4년 만에 최대를 찍은 것도 이런 이유죠. 여름에 이런 수치를 찍었으니까 지금이 한파라고 표현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는 연말은 거의 빙하시대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최대의 위기선상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구리가 냄비에서 서서히 달아오르는 불꽃이라는 환염을 느끼지 못하는 건 중탕에 익혀가는 위기를 느끼지 못해서죠. 위기가 위기로 인지가 되지 못하면 그냥 그 상황을 완전히 익혀버리는 스스로가 그 위기의 요릿감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건데 이것만큼 큰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이 발표한 GDP 성장률이 자꾸 회자가 되는 건 거의 1분기 성장률 1.3%의 호조세를 완전히 날려버린 지표가 나왔기 때문인데 결국 수출이 약간의 호조세를 보인다 했지만 이걸 역으로 깎아먹은 게 내수 부진이라는 제대로 된 발목이 딱 잡혀버린 건데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질 심각한 시그널인 건 이렇게 역성장 신호를 만들어내게 된 거라는 얘기죠. 민간 소비 부진 그리고 건설 투자 부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교집합적인 키워드는 바로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민간 소비가 부진하다라는 건 대출을 무한으로 땡기는 수요가 소비 여력에서 거의 바닥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 내수는 거의 죽을 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건설 투자 역시도 제대로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수익률에서 거의 바닥이 나는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 당연히 GDP는 말할 것도 없고 GDI, 국내 총소득까지도 1.3% 정도 감소 추세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은행으로선 하반기에 이런 지표들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장담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내수 부분. 내수가 그리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 수출이야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호조세를 곧바로 나타낼 수 있지만 지금 내수는 가계부채와 연관이 돼 있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대출을 틀어막지 못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집값은 상당 부분 연말로 가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의 지금 목이 점점 조여오는 상황인데 이걸 두고 반등이네 불장이네 대세라는 말을 붙이기가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잘 들여다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IMF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하면서 기존 전망보다 0.2% 올리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게 지표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동아시아 쪽의 경제 상황이 유럽 쪽보다 나을 거라는 판단에서 나온 수치로 보여지는데 당장 한은에서 나온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잖아. 이거 우찌된 일입니까? 근데 아주 당연한 결과죠. IMF의 경제 전망치가 반대로 반증해주는 부분이 바로
얘네들이 내수 쪽엔 천문학적인 부채가 몰려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가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수출 지표만 따진 건데 당장 한은의 결과값대로 내수와 건설이 뒷덜미를 잡아 늘어지면서 GDP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데 IMF의 전망치가 틀린 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자체가 지금 레버리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대목이죠. 결국 경제 전망치가 지표보다 더 올라서지 못한다는 건 IMF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4개국을 얘네들이 콕 집었는데 그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는 사실도 고지를 했죠. 그러니 당연히 경제 전망치에서의 오차가 나는 거, 당연한 현상이죠. 결국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는 결국 국내 부채 문제, 이걸 야기시킨 부동산 과열, 지금도 펄펄 끓어오르는 듯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마침내 한국 경제 전체에 엄청난 핸디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터져나오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쓰나미급 위력으로 전방위적으로 흔들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례로 저축은행, 여신,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100억대가 깨져버렸습니다. 은행 예금 자체의 비율도 지금 확 줄어버리고 있고요. 그만큼 대출을 많이 내줘야 은행이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건데 부실 때문에 여신 비율이 훅 내려가는 현상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은행이 제대로 돈이 돌아야 빌려줄 돈도 있는 건데 저축은행은 4조 원대의 부실 사업장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금융권의 위기 여전히 밑불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어디 하나 휘 하고 둘러봐도 결코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 이게 가장 최악의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국내 집값 연말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부디 조심하시라. 고점에 물려서 혹은 상투를 잡고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누가 그런 손실을 떠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집값의 방향은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로 가면서 아주 극적인 모습 보일 테니 골든타임의 기회를 잘 잡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키래커처 집값 추세는 확실히 어느 방향으로 갈지 딱 궤적이 보이죠. 아무리 스스로 몸부림을 친다 해도 이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는데 자꾸 역으로 가려 하니까 곧바로 여기서 이탈되는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아무튼 잘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노리신다면 골든타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정말 준비 잘 하시고 대비 잘 하시고 채비를 철저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